제가 사산모 멤버들 있는 자리에서 사산모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녹음하고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제발 이 사람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뻥을 못 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저희 명칭이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강의를 좀 요청이 들어오면 요 자료를 갖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사산모 활동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비터러 사회사업에 같이 실천 사람들이 모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장에 보시면 술 먹다 우연히 정했는데 오봉철 회원님께서 꺼내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저희 이름이 사비터러 사회사업에 같이 실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사모라고 하고 있는데 사사모를 만든 계기는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니 술을 먹다가 제주도 사회복지를 좀 얘기하게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에 제주도 사회복지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우리가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뒤에 보시면 우리가 문제 인식을 저희들이 꺼내 들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커피 유자차는 내가 감사합니다. 커피 시킨다고 있어요. 전진우 거기다 한번 시키지 말고 가져가세요. 위험해.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회복지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대안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 문제점이. 근데 요게 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요. 세대 간, 직능 간, 직급 간의 소통의 부재와 폐쇄적이며 활동적이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 학연, 지원, 협력, 관계에 대한 제한, 현장 실천 고민을 풀어낼 기회가 적다, 다양한 사례와 정보에 대한 갈구, 그러니까 무관심과 무기력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요. 저도 한 제주도에서 한 14년 정도 하고 있고요. 또 15년 차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누구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1세대와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제 같이 이러한 기회를 열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회가 있지만 그 기구들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사실은 보수육이나 이런 강사님을 모셔와가지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가하는 거기에 참석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보수교육 이수 차원 이런 정보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점점 이런 세대 간이나 직능 간이나 직급 간의 그런 소통의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소통 부재를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사사모가 과연 어떻게 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폐쇄적이며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이 제주도 안에서 있다 보니 열린 생각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맴돈 것 같아요. 그 맴돈 거를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1세대나 2세대 이렇게 이런 리더급들이 그런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딘가에 오픈시켜가지고 꺼내서 그들로 하여금 소통과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맺게끔 해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지 못했다는 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관계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 활동이 지극히 소극적인 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학연, 지원, 협력 너무 강하게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벤당 문화라고 저희 제주도 말로 벤당 문화라고 하는데 친인척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뭐든지 다 이뤄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벤당 문화라는 건데 어느 정당도 사실은 벤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벤당 문화 안에서 자기들만의 끈끈한 조직만 갖춰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확장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관계 제안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천 고민을 풀어낼 기회가 적다라는 걸 했는데, 사회복지 영역은 상당히 많잖아요. 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이랑 어떠한 장소 아니면 어떠한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만 계속 갖고 있었지 어딘가에서 풀어헤칠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어디에 접목시키고 그걸 누구와 같이 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를 저희가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없었던 것을 다시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하자고 한 건데 다양한 사례, 뭐 제주도 안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한되었겠지만 육지 쪽에 눈을 돌려가지고요. 사람과 그 다음에 정보와 그런 것들을 엮어내기 시작해보자라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무관심과 무기력을 이겨내자. 누군가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제주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뭔가를 연결고리를 시켜보자. 이렇게 문제인식을 해서 사산모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탄생을 했는데 사산모가 탄생은 했지만 사산모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역할을 사실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전진호라는 그 분이 제주도로 오면서 이제 육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강했던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을 한 분씩 섭외를 했어요.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권태용 부장이라든가 뭐 안산에 있는 박성현 부장 이런 분들이 제주도로 오실 때 그분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공부를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강의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부탁하면 뭐 저녁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같이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면서 저희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희 모임에서도 약간 진행하다가 말았지만 책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책을 가지면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 공부하고 그러다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책 모임은 지금은 뭐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유형의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엮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엮어내가지고 제주도 안에서 이제 뭐 사회복지사협회 강의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임대해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김종희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저희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가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자.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만은 서로 이런 것들을 자리를 잡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또 형태의 또 다른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 요소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뭐 예산도 없잖아요. 사사모를 구축해 놓으면서 사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비를 턴다고 거창하게 말은 해놨는데 털 사비가 없는 거죠. 뭐 지갑에 내가 뭐 돈을 많이 갖고 넣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비 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내 지갑을 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뭘 할 것이냐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우리 회원들이 뭐 이렇게 좀 여기에 이제 동영상 이런 게 있으면 참 보시면서 하면 우리 활동 내용도 잘 할 텐데 제주도에 보면 4월, 5월, 6월 경에 산에 가면 고사리가 많이 나요. 제주 고사리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제주 고사리를 유명한데 제가 이제 고사리를 잘 캐요. 고사리를 잘 캐서 잘 말리고 잘 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매년 선물을 보냈었어요. 뭐 100g씩, 200g씩 포장해가지고 나름 이제 선물을 보냈는데
사사모를 만들어 보니 사비를 털려고 뭔가를 해봤더니만 지갑엔 돈이 없고 그럼 뭘 할 것이냐. 단 몇 푼이라도 벌어서 사업비를 가져야 오시는 손님들한테 뭔가 잠자리라도 제공하고 맛있는 것도 제공한다. 단 뭐 강사비 이런 거는 뭐 못 주더라도. 그래서 이제 고사리를 사비 터는 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산에 가가지고 이제 고사리를 피기 시작한 거죠. 네, 고사리를 피기 시작해서 고사리를 삶고 말려서, 그리고 그거를 한 2달 정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요. 하면 양이 좀 되거든요. 양이 좀 되면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인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럼 그 판매한 금액이 다시 저희가 사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 사업비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고사리만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저기 전진호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그 생태관광이라는 곳에 지금 이을랑 묵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표님이 고재령 대표님이라고 계셔요. 고재령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활동을 되게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감귤밭이 있어요. 1,400평 정도의 감귤밭이 있는데 그게 유기농으로 키워져 가고 있었고요. 귤이 관리가 별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 사사모를 위해서 1,400평을 저희한테 후원을 해줍니다. 예. 말이 1,400평이지 가보면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면 건강한 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의 저질이 가시리에 의미 있는 지역에 그거를 우리가 여기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고재령 대표님이 3년을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줍니다. 올해가 3년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반납하지 않는 이상 또 계약 연장은 들어갈 거고요. 네. 반납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일 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약간의 예측 실패로 뭐 좀 착오도 있었지만 완판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밭을 관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유기농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400평 밭에 그 감귤나무를 건강하게 하려면 제초제를 쳐서는 안 됩니다. 풀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예초기 갖고 다니면서 1년에 한 3-4번 정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읽어냈고요. 그리고 귤을 이제 귤나무를 이제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쳐내면서요. 2년 동안을 저희가 그 밭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매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만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투입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비도 많이 왔고요. 저희가 또 각기 직장이 달리 있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저희가 또 그거를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뭐 안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왜 안 오냐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수확할 때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들 내려오셔가지고 공동 수확을 해서 단 하루 만에 1,400평을 이제 끝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 털고 온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다 사비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사비를 털어야죠. 그래서 우리 사사모의 목적이 무조건 사비 터는 일에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판매를 했고요.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획득물을 또 남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도 그렇고 두 번째 해도 그렇고 한 100박스 정도는 이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박스가 뭐 몇 박스, 두 박스, 두 박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첫 해는
아마 한 100박스 정도 나갔는데요. 배보다 벽골 커가지고 택배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 실수도 있었죠. 실수라기보다는 뭐 저희 뭐 의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원래는 그거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택배비만 받고 발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귤만 작업할 게 아니라 그 귤에 대해서 뭔가를 베풀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 작업들은요, 저희 회원들이 일일이 다 가서 하고 있고, 농약을 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안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이제 유기농으로 표현을 바꿔가지고 전농약으로 해가지고요. 전농약 개념은 1년에 4번 이상을 약을 쳐버리면 전농약 기준으로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4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했고, 원래는 단 한 번밖에 약을 못 쳤기 때문에 더 건강한 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이제 이제 다 끝나버려가지고 과정이 끝나서 지금 휴식기로 들어가 있지만 이제 2월 달부터는 저희가 또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요. 귤나무를 1년 동안 재배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손이 가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들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들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가서 나름대로의 뭐 정전 작업, 제초 작업, 그 다음에 가지치기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도 더 건강한 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주지 않은 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몸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런 거예요. 수고로움 없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사리도 마찬가지고, 고사리 캐는 작업도 마찬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삶고 말리고 뭐 판매하고 이런 과정들, 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수고로움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우리 회원들이 이걸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취지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좀 투자를 많이 해주셨어요. 비록 못 오더라도 이제 많이 정신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줬고요. 한 번을 참석해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전국 선생 빼고. 다 열심히 다 해주셨는데, 그게 이 결과로 나타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더 건강한 435 활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비, 이것들을 가지고 고사리와 감귤밭을 가지고 사업비를 걷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접목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지만 원래도 매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강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꼭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주도 얘기도 들어보고, 강사님들이 있으면 와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모여서 그 강의를 저희가 개최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채널도 많이 다양하게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협회나 협의회나 뭐 제주시청이나 제주도청 뭐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 가서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마련해 가지고 어차피 인적 네트워크를 맺어 놓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개최해 드리고, 강좌나 어떤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그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다 삽입 털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도 보시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 공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노력하지도 않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 이러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사업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이러한 강의 사업도 있지만 작년부터 뭘 했냐면요, 팟캐스트 사업을 진출을 했어요. 팟캐스트 방송, 팟빵을 통해 가지고 앱을 435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진행했던 방송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저희 435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했어요. 435를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주도 사협회 회장님도 모셔서 방송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협회 장재규 회장님과 우리 여기 제주협회 회장님 두 분 동시에 초대해가지고 한사연 문제도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뭐 표겸 대표님도 모셔서 해봤고, 서울복지재단 직원분들 모셔가지고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그러면 제주도에도 그런 유사한 상태의 재단들이 생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같이 논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대혁 이사님도 초대를 했어요. 방대혁 이사님 초대해가지고 인간 방대혁에 대한 몰랐던 것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팟캐스트 방송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얘기도 담아내려고 지금 올해부터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는 더 많이 횟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그런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장비가 저희가 없었어요. 장비는 저 아이폰 하나 놓고 저희가 방송을 해서 팟빵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어요. 이제 표경흠 대표님 혹시 아시죠?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좀 우리끼리 술 먹다가 435도 방송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복지 시민. 네, 서울복지 시민연대에 강상준 국장님이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그걸 하는 걸 봐서 저희도 우리 그걸 한번 있었으면 더 나은 음질을 내보내서 좋은 방송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술 먹다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표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모금을 열어줬어요. 435에서 팟캐스트 장비가 없어서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생기면 435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는 순간에 돈을 입금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130만 원이 한 일주일 새에 확 모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랑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비 턴다고 했는데 돈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겸 대표님한테 얼른 부탁해가지고 내려달라. 지금 들어온 돈만으로도 충분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금을 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35의 취지가 우리 스스로 깨쳐버리는 우려를 범합니다 해서 내렸고요. 그리고 내리는 순간 그 돈을 바로 팟캐스트 장비를 구입을 해버렸어요. 그 구입하는 과정도 시민연대 강상준 국장이 직접 그 세원시장인가 거기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좋은 장비를 직접 갖고 내려와서 저희 435한테 그거를 지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상준 국장과 같이 그 팟캐스트 방송 장비를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연결하는 것도 이제 다 배우고 다시 시작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그때 배운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강상준 국장을 다시 이제 모셔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하면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더 활발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희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팟빵에 있기 때문에 435를 검색해 보셔가지고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누군가를 이제 초빙해서 인터뷰를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거를 역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남겨주시면 대신 물어봐줘요. 어떤 것도 다 가감없이 다 물어봐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팟빵을 통해 가지고 435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로움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세상에 정말 꼼짝이 없더라고요. 네, 내가 요 장면이요. 전부 다 육지에서 글 따라온 거예요. 저희 회원들하고 여기 김일영 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디지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부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14명이 한꺼번에 길 따라왔어요. 예, 길 따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건강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435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관계도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또 명분가에 남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수고로움은 저희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초창기에 435
했을 때 이창신 선생님 만화복지 폴트 아동복지제다 그게 거기에 있는 이창신 선생님이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얼른 섭외해가지고요 만화로 사회복지 하기를 공부를 배웠던 과정이고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는 저희가 박성현 부장을 거기 안산에 지에 있는 사회사업가 3명을 초빙해가지고 세월호 때문에 안산 지역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 제주 지역 사람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과 그 지역에 관계된 세월호와 관계된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월호의 참상을 들었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계속 초빙해가지고 꾸준하게 강의를 이어갔었습니다. 김종익 교수님도 그렇게 해서 걸려드신 거고요. 두 번이나 두 번 걸려드렸어요. 저기 제자 잘못 드시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하려면 435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를 특정짓지 않는다, 수강비를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435의 원칙을 지켜놓고 있고요. 참가자는 못 받았어 그래서 참가자는 어느 누구나 저희 사다모가 플랫폼이면서 열린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신청해서 강의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비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비를 저희가 스스로 이제 털기 위한 작업을 고사리와 귤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비를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바탕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절대 받지는 않아요. 단 받는 게 있다면 뒤풀이 n분의 1은 받습니다. 네, 그것도 사비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비는 절대 안 지급해요. 네, 절대 안 지급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 강사에 대한 예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는 강사비를 좀 책정해 놨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최대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아마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35의 미래, 435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비록 사회복지사들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영역,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세월호 문제, 기초연금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장르에서 다시 공부를 해볼 것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공부를 강좌를 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조금 많이 잡았는데 그거를 다 이뤄낼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나름대로만 치열한 싸움 과정이 거쳐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저기 공개 강좌는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획된 거 있고요. 꼭 계획된 거 아니라도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김종익 선생님 또 오시면 또 잡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사이 또 의미 있는 강좌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네트워크 강화하고요. 내실 먼저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론을 좀 하기로 했어요. 토론하는 게 아마 싸움이 될지 토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못했던 각 담당을 정했어요. 저는 농사를 짓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 담당, 홍보 담당, 이렇게 섭외 담당, 팟캐스트 담당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계획을 다 분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서포터하고 주 이끌어가고 다양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먼저 다지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처음에 많이 얘기했지만 세대 간, 직급 간 이런 것들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계급장이 붙어 있으면 그런 소통 자리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급장 떼고 한번 모여보자. 편안하게 소주도 한잔 먹어보고 얘기도 한번 해보자. 사회복지사 협회장님도 소주 자리에서 편안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계급장 떼고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여긴 파티라고 써놨지만 모르겠어요. 소주를 먹든 맥주를 먹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요. 팟캐스트 방송을 이렇게 사서모여서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강좌와 팟캐스트 방송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사서모는 2016년에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